자, 우리 이어서 봅시다. 자, 22번 문제. 자, 여기 22번 볼게요. 자, 우리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 3 곱하기 4행렬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두 벡터. 자, 요거하고 요게 우리 A의 0공간의 기저라고 돼 있지. 아, 0공간의 기저래. 그러니까 A 의도 좀 포함시키고 A라는 행렬의 0공간의 기저라고 돼 있을 때 우리 A, B, C, D 다 더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유형. 자, 일단은 0공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기저라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0공간의 차원 구하는 거 했었죠. 0공간의 차원은 되게 쉬웠어. 그냥 뭐 하면 됐었어요? m 빼기 랭크 하면 됐었잖아. 맞아? m 빼기 랭크. 근데 0공간을 직접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막 그 연립방정 막 써서 했던 거 기억나? 관계에 써서. 그것도 중간에 좀 했었어, 내용에서. 기억나나? 그 내용이야, 이게. 0공간이 기저 찾는 게 차원이 아니라 0공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차원 구하는 공식으로는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0공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이 0공간. 자, 뭐에서 나오는 거야? 그냥 A에서 나오나? 아니지. A로 이루어진 그 연립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였죠. AX는 0이라는 연립방정식에서 요 X가 뭐예요? 이 X가 이제 해잖아, 해. 맞아요? 그래서 이 해로 이루어진 공간을 0공간이라 한댔죠.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써야 돼, 일단. 써야지만 돼요, 써야지만. 그냥은 안 되고. 자, 여기 A, B, C, D 있으니까 뭐 X, Y, Z, W로 한번 써볼까요? 저 X 벡터를. 자, 그럼 A를 일단 쓰고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0. 그 다음 0, 0, 0, 0. 자, 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X 쓸게요. A, X는 0 쓰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행렬 자체로. 자, X, Y, Z, W로 쓰면 되지. 얘도 4차원 해야 돼. 그래야지만 곱이 정의되죠. 그지? 자, 0벡터는 이게 계산하면은 저 3 곱하기 1 행렬 나오니까 자,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A, X는 0. 이렇게 쓴 거예요. 아, 그러면 요 X, Y, Z, W에 뭘 찾으면 된다? 관계식을 찾으면 기저가 표현이 돼요. 돼? 자,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볼게. 이제 이거 행렬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행은 사실 안 써도 됐었어. 얘는 뭐 그냥 0이니까. 자, 그래서 1행하고 2행에 대한 식 써보면 자, 일단 x, y 없고 마이너스 z, 마이너스 w는 0.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써보면 y 마이너스 2z는 0.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이제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대입을 해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변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걸로.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x하고 y를 z하고 w로 한번 표현해 볼게. z하고 w로. 그거 되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딱 보이는 게 자, x가 z 플러스 w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2z잖아. 그러면 x하고 y가 z하고 w로 잘 표현이 되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쓰면 된다.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 쓰면 돼. 자, 그러면 따라서 이제 해 x, y, z, w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x 대신에 z 플러스 w 넣을 수 있고 y 대신에 2z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z하고 w는 가만 냅둬야지. 조건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럼 z 넣고 w 넣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하면 돼요. 얘를 어떻게 정리? 요놈 갖다가 z로 묶고 w로 묶으면 돼. 자, z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벡터가? 여기 z이 있는 벡터 생각하면 돼. 1, 1, 2, 1, 0이잖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Z하고 W 두 개로 나누는 거야. Z만 있는 거하고 W만 있는 거. 돼? 그 다음에 이제 Z로 묶으면은 1, 2, 1, 0이잖아. 요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W 묶으면 얘는 1, 0, 0, 1이지. 1, 0, 0, 1. 자, 이렇게 되네. 맞아요? 아, 이게 좀 어려우면 한번 이거 Z 안에다 넣어봐가지고 두 개 더 해봐. 그럼 얘 나오죠. 그 과정 거꾸로 한 거라니까. 일부러. 왜? 우리가 지금 기저 찾는 게 목적이죠. 자,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결국 이 남는 두 개의 벡터 있지.
얘가 기저의 원소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게 어떤 벡터들로 만들어지는지를 표현한 식이야, 이게. 맞아? 이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이죠. Z하고 W는 어떤 숫자 다 될 수도 있는 거야. 제한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뭐야 X하고 Y는 결국 Z하고 W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종속 개념이 되는 거죠, 변수가. 맞아? 그래가지고 얘를 넣어갖고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그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은 결국은 해가 어떤 벡터들로 이루어지는 그 벡터 공간인지까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저번에 예제에서 할 때는 여기 하나 나왔었어. 기억나? 여기 하나만 나왔었는데 이번엔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공간의 차원이 2차원이었던 거죠. 그거는 해 공간의 차원이 1차원이었던 거고. 이해돼? 그래서 2차원상에 있는 그 벡터의 벡터 공간의 뭐야? 이 기저를 이제 구한 거다. 이 관계식으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기저다. 각각이 기저는 아니고 이거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집합이 기저인데 그냥 뭐 기저라고 말해도 이해할 수 있죠. 그지? 자, 그래서 결국은 0공간의 기저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됐잖아. 벡터 자체가 뭐 기저라고 돼 있죠. 약간 잘못된 건데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맞춰져 있나?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이 벡터가 뭐 실수배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두 개의 벡터가 더해져 있는 벡터여도 되긴 해. 독립이기만 하면 되거든. 이 두 개의 벡터로 만들 수 있는 독립인 벡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거 두 개로 돼 있을 거야, 분명히. 거의 대부분 이렇거든. 자,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벡터가 이거겠죠? 그치? A가 그럼 1이고 B가 2인 상이겠네. 여기 1, 0이니까 맞춰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가 요 놈이겠지. 그러면 C 1이고 D가 0인 상황이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싹 다 더하면 뭘까? 다 더하면 4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 영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방법 자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긴 한 거야. 나오면. 알겠죠? 일단 이 연립방정식 형태 쓰고 그다음 이 형태에서 이 연립방정식을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 식에서 관계식 찾아서 원래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기저가 구해져요. 그냥 대충은 안 구해져. 그러니까 차원은 되게 구하기 쉽지. 차원은 n 빼기 랭크 하면 되니까. 그냥 4 빼기 저거 랭크 2죠. 딱 봐도. 딱 봐도 2잖아. 독립인 거 두 개니까. 한 줄은 0이잖아. 그치? 그럼 4 빼기 2에서 랭크는 2야. 그러니까 차원은 2인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무슨 벡터로 정확히 이루어져 있는지는 이 계산을 무조건 통해야 돼. 그러지 않고선 직관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해야지 이런 거 계산을. 알겠죠? 근데 이 과정 자체를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2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4번 보시면 우리 3 곱하기 4행렬 주어져 있는데 요거의 벡터 방정식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연립 방정식이라 생각할 수 있죠. 요 x가 해인 거고. 자, 근데 b가 0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0일 수도 있는데 0이 아닌 상황이죠, 지금 문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 공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그거에 해가 있는데 이게 존재하는, 자, 이게 존재하게끔 하는 모든 벡터 b들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다음 중 벡터 중에서 우리 s의 수직인 거 고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죠. 그냥 우리 아까처럼 해 공간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연립 방정식 이용해서 하라는 거야. 조금 더 응용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 벡터 방정식, 그러니까 저게 연립 방정식이잖아. 이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할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럼 어떤 조건일까? 우리 배웠잖아. 그 행렬 맨 마지막 파트. 연립 방정식의 해 존재 의무에서 해가 존재 조건 뭐였어요? 개수행렬 랭크하고 첨가행렬 랭크 같은 거 있잖아. 기억해야죠,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개수행렬 랭크하고 첨가행렬 랭크가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이야.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첨가행렬을 써볼게요. 첨가행렬 쓰면 개수행렬은 그냥 써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저 행렬, 저게 개수행렬인데, 자, 2, 4, 8, 8. 그다음 0, 0, 1,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뭐 첨가? 자, B1, B2, B3 첨가하면 되죠? 자, 우변에 있는 요 B 이거 첨가를 하면 돼요, 그냥. 열로 첨가해야지. 자, B1, B2, B3.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 랭크 구하기 위해서 여기 0 만들어 봅시다. 자, 랭크 구하는 거 해보는 거야. 1, 3, 5. 그 다음에 B1. 자, 그 다음 2배에서 뺄게요. 2배에서 빼면 0이고, 2배에서 빼면 2고, 2배에서 빼면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배에서 뺀 거니까 B2 마이너스 2 B1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0, 0,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한번 바로 0, 0 만들어 볼까? 이 2배에서 빼면 되는 거 보이죠? 여기 0, 0 만들어 볼게. 자, 그럼 여기가 B3인데 여기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이거 0, 0 만드는 과정이 마이너스 2 B3 한 거죠? 이러면 이제 형태 된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형태는 된 거고, 자, 이 첨가행렬 부분에서 조건이 이제 나오는 거 확인해야죠. 자, 일단은 얘하고 얘는 0이 아니죠. 그러면 일단 계수행렬 랭크는 몇? 계수행렬 랭크는 2잖아. 계수행렬 랭크는 2. 첨가행렬 랭크도 뭐가 나야지 해가 존재하는 거야? 첨가행렬 랭크도 2가 나야죠. B1하고 B3는 관계 있어 없어? B1하고 B3는 상관없죠. 이미 여기서 독립이잖아. 계수행렬에서. 맞아? 그러면 얘가 뭐 00이어도 어쨌든 독립이죠. 맞아? 그럼 계수행 랭크는 일단 첨가형 랭크도 일단 2고. 자, 근데 얘까지 만약에 0이 아니 버리면 뭐가 돼? 세 줄이 독립돼 버리잖아. 그럼 첨가형 랭크는 3이 돼 버리니까 해 존재 조건에 안 맞죠. 그러면은 첨가형 랭크도 2일라면은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B1하고 B3 조건은 상관없어. 맞죠? 결국은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놈이 0이어야 돼. 이 조건 찾으라는 거야, 결국.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지? 그래야지만 계승 랭크, 첨가형 랭크 2 되니까 그 조건 찾은 거라고. 이해되지? 그러면은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그 집합을 찾으면 돼요. 자,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돼. 아까도 그 연립방정식 해결해서 조건 나왔었지. 이제 저 B를 바꿔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를 뭐 이렇게 쓸까요? 그냥 B1, B2, B3. 자, 관계식 어떻게 쓸래? 한번 B1 뭐 B1 구해도 되는데 B2가 낫겠다. 그치? B2 구해서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B2가 2B1 더하기 2B3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변수 구해서 나머지 변수 표현해서 대입하는 거야. 이 과정은 똑같잖아. 그쵸? 자, 그럼 대입해보면 B1은 가만히 있고 B2가 2B1 더하기 2B3 그 다음 B3. 자, 이제 아까랑 똑같은 과정 해야죠. 이게 열 벡터로 표현 안 돼 있을 뿐 똑같은 거야. 성분으로 돼 있을 뿐. 자, B1하고 B3로 묶으면 되죠. 자, B1으로 묶으면
첫 번째 벡터 뭐 1, 2, 0이잖아. 비원 있는 게 성분이. 자, 1, 2, 0. 그 다음 B3로 묶으면 0, 2, 1이죠? 0, 2, 1. 좀 헷갈리면 이거 전개해가지고 더해봐. 그럼 얘 나오지. 그 과정을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B1으로 묶고 B2로 묶고. 그래야지만 뭐가 나오니까. 기저가 나오니까. 그지? 그래야지만 요 두 개의 벡터가 결국은 기저다, 기저. 맞나요? 그래서 집합 S라고 할 때 이제 이 S 중에서 여기는 뭐 기저 공간 자체에 수직한 거 물어본 거 아니니까 뭐 기저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의 모한 벡터 고르면 돼. 동시에 수직한 벡터 고르면 되죠. 그지? 그 집합을 S라고 했을 때 S 자체에 수직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벡터의 동시에 수직한 벡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기저라고 파악할 필요 없는 게 뭐 공간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이 두 개의 벡터의 동시에 수직 인 벡터만 찾으면 된다 라고만 이해하면 되죠. 그지? 근데 과정은 뭐 똑같죠 거의. 자, 1번 봅시다. 자, 1번 결국은 동시에 수직이려면 이 두 개의 벡터의 뭐가 내적이 0이어야 되지. 둘 다 내적이 0인 벡터 찾으면 되는 거야 선택지에서. 자, 1번 보면은 얘하고 1번 내적하면 일단 0 되지. 될 수 있는데 얘랑도 돼야 돼. 아, 얘 안 되네. 되나? 어, 부호가 안 맞지. 아, 여기서 0이 안 되네. 부호가 안 맞아. 그지? 자, 그래서 1번 안 되고 2번 봐봐요. 2번은 2하고 마이너스 내정 0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2. 예, 2번 되네. 맞아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죠? 그럼 2번이 되는 거지. 3번하고 4번도 어디 하나는 0이 안 나오겠죠? 최소한. 둘 다 0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이것까지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 얘는 이제 이 해 존재 조건, 계승 링크, 첨가한 링크 같다는 거 알아서 결국 여기서 우리 이 관계식을 찾아내서 이 관계식 이용해 갖고 이 B1이라는 벡터가 어떤 벡터로 이루어지는 그 벡터인지 이제 찾고 나서 이 두 개의 동시에 수직한 벡터 골라야 되는 문제예요. 아까 유형보다 더 까다로운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문제니까 좀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시고 해보시고. 자, 우리 26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6번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W를 U하고 V 요거에 의해서 생성되는 R5의 부분 구간이라고 하자. 이때 이제 W의 직교 보공간 구하는 상황이죠. 직교 보공간의 기저 구하는 상황. 자, 그럼 직교 보공간의 기저. 이게 아닌 거 고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W의 직교 보공간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정리했던 거야. 뭐냐면 우리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벡터 써져 있으면 일단 뭘로 이해했어? 이건 계속 나오는 내용이야. 일단 행렬로 쓰랬잖아. 행으로 쭉쭉 써갖고 행렬을 일단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문제에서. 알겠죠? 그래야지만 생각하기가 편해요. 자, 그럼 일단 뭐 뭔지 잘 모르겠어도 자, 일단 행렬로 써야 돼. 그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야. 행렬로 썼어. 2 곱하기 5행렬. 자, 그러면은 W가 2행렬이 뭐죠? 행공간이잖아. 행공간. 맞아? W는 이 A의 행공간이다. A라는 행렬에. 요거는 알 수 있죠? 행으로 쭉쭉 쓴 거니까 행공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행공간의 직교 보공간. A의 행공간. 내용 정리했던 거 기억나? A의 행공간의 직교 보공간은 뭐였어? A의 해공간이었잖아. 기억나죠? 내용? 이 내용 이용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뭐야 W의 직교 보공간. 자, 요 놈은 뭐가 된다 결국. 요 놈은 A의 해공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유형이랑 똑같아졌죠? 맞아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똑같아진 거야. 자, 이제 뭐 해서 하면 돼? 이제 AX는 0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X도 써볼게요. 자, AX 써보면은 여기 5개 써야 돼. X, Y, Z, W 뭐 쓸까? 변수가 하나 뭐 쓸까요? 아니, 너무 많으면 그냥 X1, X2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렇게 쓰면 되지. 자, 는 0. 자, 0, 0 2개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관계식 2개 나오죠. 자, 관계식 2개. 자, 근데 이런 관계식 쓸 때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을 알면 좋아. 어차피 이거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쵸? 그럼 막 2배에서 더하고 빼고 해도 해는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 내용 좀 했었잖아. 이 행렬이 좀 어려우면은 좀 뭔가 최대한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대표형에선 000도 있었고 더 이상 뭐 만들기가 좀 애매했죠. 물론 거기서도 더 할 수 있긴 해. 그러니까 기하행 사다리꼴까지는 안 돼 있었나 아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예, 예. 뭐였어 아까? 이거. 이게 기하행 사다리꼴로 돼 있었네. 이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뭐 정리할 게 없다고. 저 행렬 A를. 그치? 기하행 사다리꼴까지 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좀 행렬 별로다. 그치? 이거 0도 많이 없고. 기하행 사다리꼴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도 기하행 사다리꼴 만들고 적용하는 게 좋아요. 한 다음에 계산하면 또 해야 되잖아. 귀찮아. 그치? 응. 행렬을 간단히 만들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또 쓰기 귀찮으면은 그냥 2배에서 뺀 거 그대로 써. 여기 0되죠. 여기 2배에서 빼면 여기 0되고. 그러니까 얘는 1되죠. 1되는 건 좀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2배에서 빼면은 여기 5되지. 그 다음에 2배에서 빼면은 여기 마이너스 5인가? 자,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맞아? 뭐 틀렸어? 어디가? 아, 2배에서 빼면 여기 4구나. 미안. 얘는 맞죠? 2배에서 빼면.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도 0 만들어 볼 거야. 기하행 사다리꼴이 제일 좋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선도 원소 기준 여기도 0 만드는 보는 계산 해볼게요. 자, 그거를 좀 밑에다 써볼게. 이 행렬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이제 써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는 안 바뀌지. 그 다음에 3배에서 빼면 0이지. 그 다음 3배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13. 좀 숫자가 커지는 것 같아도 0이 최대한 많을수록 좋아요. 계산하기에. 어차피 막 0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3배에서 빼주고 그 다음 3배에서 빼주면 몇이지? 13인가? 17이야? 3배에서 뺀 건 17이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0, 0, 1, 4, 마이너스 5. 이게 제일 좋은 행렬이야. 기하행 사다리 꼴이니까. 이게 연립방정 쓰기 제일 좋은 행렬이라고. 알겠죠? 기하행 사다리 꼴.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아요. 변수 쓴 다음에 계산하지 말고. 그럼 귀찮다고 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연립방정식 형태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제 곱해 봅시다. 그럼 두 개의 조건 나오지. x1 그다음에 x1 더하기 x2 x2 2x2지. 그다음 x는 없어요. 마이너스 13 x4 그다음에 플러스 17 x5. 자, 얘가 이제 0인 거고. 그다음에 요거 00 그다음에 x3인가? 더하기 4 x4 마이너스 5 x5는 0. 자, 그러면 얘 조건 좀 까다롭긴 하죠. 그치? 자, 일단은 모양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기저가 좀 까다롭긴 해. 이게 하려면. 그래서 이따가 더 좋은 방법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좀 좋은 방법. 일단 한번 봅시다. 직접 구하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방법도 알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쓸까? 변수를 많이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x4, x5 들어있으니까 얘는 좀 변수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x1하고 x3를 x2, x4, x5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게 좀 최선이겠죠. 맞아? 뭐 x2를 x1, x4, x5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게 그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써보면은 x1이 마이너스 2x2 그다음 플러스 13x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x5 요렇게 되죠. 맞아? 넘긴 거야 그냥 단순히 요거 이렇게 쭉 넘긴 겨. 얘가 제일 좋지. 여기 개수도 2가 있네.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x3도 마이너스 4x4 그 다음에 플러스 5x5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자 그럼 이제 얘가 대입할 관계식이에요. 맞지? 자 그럼 따라서 우리 얘는 뭐 이렇게 행으로 열로 썼으니까 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냥 뭐 이 성분으로 콤마 써도 되는데 아까는 그렇게 썼죠.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볼게. 아까 해를 이렇게 썼으니까 3 x4 x5 자 요놈이 어떻게 정리되냐. 자 얘를 넣는 거죠. 첫 번째 성분에. 그럼 마이너스 2x2 더하기 13x4 마이너스 17x5 귀찮긴 한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x4 그 다음에 더하기 5x5 그 다음 x4 x5 자 그러면 결국은 x1하고 x3가 소거가 됐으니까 변수가 이제 3개밖에 안 남죠. 결국 3차원이었다 이거야. 알겠죠? 해공간의 차원은 3차원. 자 근데 이제 그 벡터가 뭔지가 구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은 뭘로 묶을래 이제 x2로 묶어야지. x2로 묶으면 어떤 벡터? 자 마이너스 2 1 0 0 0 마이너스 2 1 0 0 0 그 다음에 x4로 묶을래. x3는 없죠. 자 묶으면은 13 x3 x4 그럼 13이고 그 다음 0이고 그 다음 뭐 있어 x4면은 마이너스 4 1 그 다음 0이지. 자 그 다음 마지막 x5 x5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뭐냐 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이거네. 그럼 결국은 이 세 개의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저 해를 이루고 있는 기저가 되는 거지. 맞아요? 이 세 개의 벡터가 뭐가 된다? 기저가 된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저 기저가 아닌 거 찾는 상황이지. 자, 그러니까 요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차 결합 형태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긴 해. 자,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얘 있지. 요 있죠. 2번에. 그 다음 요 3번에 요거 있지. 그 다음 얘하고 더한 것도 기저가 될 수는 있는 거야. 맞죠? 어쨌든 독립이기만 하면 되긴 해요. 그지? 그래서 기저가 될 수는 있는 건데 4번은 절대 기저가 될 수 없죠. 얘네 3개 1차 결합 어떻게 해도 저 3번은 못 만들잖아. 여기 얘랑 비슷한 건데 얘 뭐 10 더해지는 모양 만들 수는 없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4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좀 어렵죠? 근데 과정은 똑같은 거야, 결국. 맨 처음에 풀었던 유형 있죠? 걔는 좀 이제 기하행 사다리꼴로 나와 있기도 하고, 계산도 뭐 좀 쉬웠던 거죠. 근데 얘는 좀 변수도 많고, 좀 계산이 귀찮았던 것 뿐이야.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얘는 좀 더 어려운 이유가 이런 행공간,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 대한 내용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W라는 게 A의 행공간, 결국은 행렬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지? 이렇게 이해하고 A의 행공간의 직교 보공간이 A의 해공간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야지만 이런 차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거지. 그냥 해공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니까. 되죠? 자, 근데 이 문제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신 방법도 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쉽게 푸는 방법? 이거는 좀 고생한 거야.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그냥 기하학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고 있는 벡터 공간이 뭘까? 5차원이라서 추상적인 벡터 공간인데 어쨌든 평면이잖아. 2차원 그냥. 그치? 2차원 평면 같은 거잖아. 5차원상의 평면. 그럼 그 평면에 수직인 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뭘로 들어가는 거야? 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W 직교 보공간의 기저가 되려면은 얘네 두 개랑 내적이 다 0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적 계산이 훨씬 쉽지. 얘하고 얘 내적해봐. 0 되지. 얘하고 얘 내적해봐. 0 되지. 그러면 얘는 W 수직에 기저 되는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얘도 내적 계산해보면 0 나올 거야. 얘랑 내적해봐도 0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는 내적해보면 0 안 나올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얘가 그 수직에 있는 그 기저가 아니라는 것도 판단이 되지. 그 수직에 있는 뭐 벡터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결국. 정확한 기저를 찾는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방법은 왜 쓸 수 있는 거냐면 선택지에 이 벡터가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대놓고 나와 있으면 그냥 내적해버리면 되지.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근데 이 방법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대놓고 안 나오고 뭐 막 아까처럼 여기 뚫어놓을 수도 있죠. 아까 그런 문제 봤었지. 그게 좀 신경 써서 낸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뭐 A, B로 주고 여기 마이너스 4, 1, 0 이렇게 주고 나서 막 뭐 세 개 벡터 더해라. 뭐 그렇게 내면 어쩔 수 없거든. 뭐 무슨 벡터인지 모르니까 내적할 수도 없어. 그럼 무조건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런 상황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좀 귀찮지. 그래서 선택지에 저렇게 대놓고 벡터 나와 있으면 내적해 보면 끝이야. 이런 상황에서. 알겠죠? 자, 그런 것도 좀 요령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뭐 무슨 말이었냐면 뭐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것도 못하죠. 일단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근데 아까 20 몇 번이야? 22번? 이런 것도 못하지. 이런 것도 직접 찾아야 돼. 왜냐면 A, B, C, D 저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만약에 선택지에 막 기저가 되는 거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은 내적해보면 끝이야, 그냥. 그치? 굳이 뭐 관계식 안 찾아도. 근데 이렇게 신경 써서 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 자, 28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저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결국 기저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별로 없고 앞에 배웠던 그 벡터 공간 내용이랑 다 연결시켜서 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막 행렬 내용도 또 연관이 되고.
네, 28번 봅시다. 자, 이런 것도 되게 까다로운 유형이죠. 보시면. 자,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 자, 3 곱하기 4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에 0공간을 V라고 하자. 해공간이죠? 0공간. 자, 우리 벡터, 자, 요거의 V 위로의 정사형을 이제 구하는 상황이네. 아, 0공간에다가 정사형을 시키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우리 아까 0공간, 우리 방금 그 했던 저 유형 있죠? 그 유형에 의하면은 0공간도 어쨌든 기절을 구할 수가 있지. 어떤 벡터 공간인지 찾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식으로서. 맞아? 그러면 결국 그 벡터 공간을 정사형시키는 건 우리 내적 단원에서 했었잖아. 그냥 그 두 개가 연관된 문제예요. 둘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렇게 돼요, 문제를. 그냥 하나 0공간의 기저만 물어봐도 사실은 잘 못 푸는 학생 많거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사형까지 생각해보라는 상황이지. 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 개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즘은. 자, 그래서 한번 일단 0공간에 정사형 시키려면 0공간을 이루고 있는 벡터를 구해야 돼. 그건 우리 저번 유형에서 했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일단 세워봅시다. 자, 1, 6, 3, 1. 그러니까 얘도 좀 줄여서 하는 게 좋죠? 일단 줄여볼까? 일단 줄이고 그럼 써볼게요. 저거 그대로 하면 안 좋겠어. 자, 그러면 여기 일단 0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뺀 거 써봐. 뺀 거 쓰면 0이고 빼보면 마이너스 2. 좀 좁네. 3, 1. 그 다음에 뺐고 그다음 빼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빼면은 0이죠. 아, 옳거니 보이죠? 한 줄 0 만들 수 있잖아. 여기 0, 0, 0 하고 좀 더 욕심내서 여기까지 0 만들래. 그지? 좀 더 욕심내야지. 자, 근데 기하행 사다리 꼴은 약간 별로야. 왜? 그러니까 선도 원서도 1이어야 돼야 되는데 여기 1 되려면 여기 2분의 1 돼버리잖아. 2분의 1이면 약간 좀 별로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2, 1로 두고 해도 크게 상관없죠. 그냥 마이너스만 곱해갖고. 그러니까 기하행 사다리 꼴은 아닌데 그 분수 좀 피하려고 그냥 원래대로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선. 자, 근데 이제 두 배에서, 아니, 세 배에서 더하는 것까지는 좀 써봅시다. 그럼 1, 그 다음에 0이고. 이거 봐봐. 되게 깔끔하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긴 2, 0, 2, 1, 0. 이게 제일 좋은 행렬이야. 계산하기에. 기하행 사다리 꼴은 아니지만. 여기 1 만들면 2분의 1이니까 좀 배기 싫잖아. 그치? 그래서 2, 1으로 냅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행렬 갖다가 이제 써보는 거지. x, y, z, w는 0, 0, 0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와. 자, x 더하기 w가 0이고 그 다음에 2y 플러스 z가 0이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z하고 x하고 z를 표현하는 게 좋겠죠? 물론 뭐 w를 표현해도 되긴 해. 근데 그냥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x를 마이너스 w로 표현하고 그 다음 z를 마이너스 2y로 표현해보려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됐네. 그럼 따라서 우리 x, y, z, w가 뭐가 된다? x가 마이너스 w, y는 그대로 써야죠. 조건이 뭐 없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x하고 z만 바꾸는 거야. z 마이너스 2y, 그 다음 w. 자, 그러면 일단 y로 묶고. 그럼 0, 1, 마이너스 2, 0이죠. 자, 그 다음에 w로 묶으면 마이너스 1, 0, 0, 1. 자, 요렇게 이제 1차 결합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보인다? 해공간의 기저가 보인다. 기저. 그치?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기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요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벡터 공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정사형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내적 단원에서 배웠던 유형이야, 이제.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고 있는 벡터 공간에 정사형 시키는 상황.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 정사형 정리. 맞아? 근데 정사형 정리는 보통은 유클리드 공간에선 잘은 안 쓴다고 했어. 그치? 근데 이 두 개의 벡터가 뭐예요? 정사형 정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있었잖아. 그 벡터 공간이 이루고 있는 기저가 뭐여야 된다? 수직이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크기까지 1이면 더 좋고. 맞아? 근데 수직은 무조건 있어야 된댔지.
그래서 수직 조건 항상 쓰면서 정사형 정리를 썼었어. 그거 안 되면 그람슈미트로 또 수직 만들어야 돼서 귀찮은 문제를 했죠. 아, 얘네 두 개 내적해봐. 수직이죠. 그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정사형 정리를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에다 정사형 시키고 저 주어진 저 x 벡터 있지. x 벡터를 얘에다 정사형 시키고 얘에다 정사형 시킨 거 두 개 더하면 답이 되죠.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또 뭐 있어? 투영 행렬. 투영 벡터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지? 요거 열로 쭉 쓰면은 4 곱하기 2 행렬 만들어지지. 그지? 4 곱하기 2 행렬 A로 잡고 나서 A 곱하기 A 전치 A의 역행렬 그다음 A, B 쓴 거 기억나요? 저 X면 X로 쓰고 그거 이용해서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돼요, 이제 여기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형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 먼저 생각해요. 왜냐면 정사형 정리 그 행렬 계산 좀 귀찮지 않아? 그치?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정사형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정사형 정리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얘가 수직이 아니다. 그러면은 투영 행렬이 낫지. 왜냐면 이것도 수직 만들면 그것도 일이잖아. 그쵸? 물론 그게 더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 수직 만들고 나서 정사형 해도 돼요. 근데 순서를 이렇게 두면 좋아요. 정사형 정리 쓸 수 있는 상황 바로 수직이 됐잖아. 정사형 정리가 좋지. 투영 행렬 귀찮잖아. 역행렬도 구해야 되고. 그지? 응. 자, 그래서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제 정사형 정리를 합시다. 자, 이 두 개의 벡터에 정사형 시킨 것 두 개 더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다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자, 프로젝션 어디다가 얘를 V1, V2라고 이름 좀 지어줄까요? 요 놈을 뭐 V1이라 하고 얘를 V1 그 다음에 얘를 뭐 V2라고 합시다. 어디다 쓸까? V2. 자, 그러면 결국은 이 P라는 행렬이 프로젝션 V1에다가 X 정사형 더하기 프로젝션 V2에다가 X 정사형. 자, 이건 우리 내적에서 정사형 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이제.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연습할 겸 좀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은 뭐 나와야 돼? V 벡터 크기, V1 벡터 크기. 저 루트 5인가? 자, 그럼 루트 5의 제곱. 그 다음 두 벡터 내적해야지. 요 놈하고 V2 저거 내적하면 00 마이너스 10인가? 그 다음에 V1 벡터 그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V2 벡터 크기는 몇? 루트 2? 그럼 루트 2 제곱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내적해야지. x하고 내적하면 마이너스 2 000이네. 맞지? 마이너스 2 쓰고 그 다음 v2 벡터 쓰면 마이너스 1 0 0 1. 이 벡터 성분으로 쓰는 건 알죠? 열 벡터 표현 말고 성분으로 그냥 쓴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거 더하면 이제 답이 되지. 자, 더해봅시다. 일단 약분 좀 할까요? 자, 요놈 약분하면 2 남고 요놈 약분하면 마이너스 1만 남죠. 자, 그럼 첫 번째 성분 계산해봐. 0 플러스 1이니까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지. 2 잠깐만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 0이니까 마이너스 2고 그럼 세 번째 성분 4지. 네 번째 성분은 0 마이너스 1. 이게 투영 행렬보단 쉽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수직이면. 그러니까 이제 투영 행렬 잘 계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수직 그람슈미트로 만들어서 해도 돼요. 수직 아니어도. 알겠죠? 그렇게 해도 뭐 괜찮아요. 괜찮긴. 자, 근데 막 그람슈미트 하다 보면은 그 막 분수 막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분수 나오면 또 까다로워 계산하기. 알겠죠? 그래서 그럴 땐 그냥 투영 행렬 쓰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이제 답 구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떤 유형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저번 유형에서 한 번만 더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된 거야. 여기까지는 저번 유형이었고 여기서 이제 정사형 시키는 것까지 추가가 된 거죠. 요즘은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내용 두 개가 혼합돼 갖고. 알겠죠? 여기서 끝내는 문제들로 나왔다면 그 전까지는 요새는 이제 여기서 또 이 벡터를 이용해서 뭘 하고 막 그런 상황들.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어. 내용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내용들 다 좀 연결시켜서 내는 거야. 뭔가 내용들을 더 추가를 해갖고. 알겠죠? 그래서 좀 되게 까다롭죠.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고 이게 여러 가지 내용 들어가 있으면 쉽지 않지.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차관도 잘 돼야 되고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우리 3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단어는 좀 어려워갖고 문제를 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하려면 되게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